최근 고성군 앞바다에서 어린 명태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 사업이 효과를 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척시의회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려 의정비 인상을 놓고 찬성과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강릉선 KTX가 개통 1년을 맞았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탈선 사고가 나면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3년 전부터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명태 자원회복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고성에서 요즘 하루 수천 마리씩의 명태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류해온 어린 명태가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산물 경매로 분주한 고성군의 한 항구. 구두 여기저기에 수백 마리의 명태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전에만 이 항포구에서 잡힌 명태 수만 1000여 마리가 넘습니다. 잡힌 명태는 30cm 안팎의 2, 3년생으로 성숙한 명태가 되려면 1, 2년은 더 커야 합니다. 완전히 자라지 못한 명태가 며칠 사이 하루에 수천 마리씩 잡히고 있습니다. 3,000미 정도? 1톤 정도? 3일 해갖고 한 1톤 정도 지금 포획 괜찮습니다. 작년엔 거의 안 나고? 네, 작년에는 거의 없어요. 어민들은 2015년부터 고성 앞바다에 방류한 30만 마리의 어린 명태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에서 뭐 그쪽 지역에서 다 잡기 때문에 안 내려와요, 여기까지. 이거는 우리 여기서 시어 갖다 뿌린 거예요. 최근 잡힌 명태의 나이가 방류 기간과 비슷해 같은 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꺼번에 산채로 잡힌 명태 수백 마리가 자연산인 것으로 밝혀져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문헌상으로 봤을 때 30cm 이상 되려면 한 3년 정도 가까이는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신중해야 되죠. 왜냐면 지금 그게 방류된 개체라고 얘기하기도 좀 섣불리 얘기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자취를 감춘 명태가 대량으로 잡히기 시작한 만큼 이제는 방류한 명태 자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시의회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잠정 결정액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삼척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정비 심의위원장은 현재보다 31.9% 인상된 4,600만 원의 잠정 결정액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800이 4명이 3명이 나왔고 4,500이 4명이 나왔습니다. 동수가 나왔으니까 합의를 하자. 그래서 그 반을 하게 되면 4,600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어 결정액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 토론자 각 2명이 번갈아가며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들은 의회의 전문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비의 현실화를 주장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중대하였고 단체장과 집행부의 견제 역할은 물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대안 제시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타당하게 의정비를 현실화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무능하고 사명감이 없고 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단호하게 심판을 하면. 반대 측 토론자들은 낮은 재정 자립도와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강조하며 대폭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희생과 헌신, 봉사와 열사봉공을 각오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지지를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안으로 결정하시어 시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방청객들도 돌아가며 의정비 인상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청회에는 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관심과 열기가 낮았습니다.
삼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공청회 의견을 모아 앞으로 한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더 가진 뒤 연말까지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건설한 강릉선 KTX가 개통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서울 강릉 간 가장 빠른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 발생한 탈선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선 KTX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2일 개통됐습니다. 서울 강릉 간 소요 시간을 2시간 안으로 줄이면서 이젠 대표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이용객은 465만 명, 하루 평균 13,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4,135회를 운행해 106만여 명의 선수단과 관람객을 수송해 올림픽 성공 개최에 한몫했습니다. 강릉선 KTX 명칭은 지난 4월부터 쓰였습니다. 개통 초기에는 서울 강릉 KTX, 경강선 KTX 등으로 불리다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새 이름을 찾았습니다. 강릉과 평창, 진부, 만종, 상봉역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은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이 4,486명인 강릉역으로 35%를 차지합니다. 강릉역 이용객은 무궁화호가 다닐 때보다 4배나 규모가 커졌습니다.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안목해변 커피거리와 중앙시장 월화거리는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So my friends want to come and visit here, so we went to beach and many restaurants. 시간적으로나 뭐 좀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또 하루 1일 여행으로는 KTX가 좀 좋을 것 같아서. KTX가 개통된 뒤 강릉을 찾은 관광객은 1,56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KTX 개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역으로의 시종착역 일원화와 서울 강릉 간 직통 노선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역으로 일원화되면은 양쪽 역 다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많아지는 거죠. 편리해지는 거고. 편리해지면은 고객이 많아지는 거고. 한편 지난 8일 강릉시 운산동에서 탈선 사고가 나면서 안전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3년 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만 50여 명으로 그 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는 차에 바짝 따라붙는 차량. 앞지르기를 하려다 실패하자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상대 차량은 이를 피해 다른 길로 가보지만 이내 따라와 앞을 막아섭니다. 제 차를 막고 그다음에 내린 다음에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그러면서 제 차문을 또 강제로 열고 그러면서 주먹질을 하려니까 제가 또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고속도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에 길을 내어주지 않자 추월한 뒤 아예 도로 위에 차를 세워버립니다. 신고를 하려고 번호판을 보기 위해 따라가자 차를 세우고 도로로 나와 위협합니다. 지난 2015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입건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사례는 5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특히 원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사고 위험이 크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화가 나더라도 2초만 다 이상하게 해서 양보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 리포트 더 봄 시간입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동해 특수학교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릉까지 통학하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창조 기자의 영상 리포트입니다. 교육청지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대학생들이 일장에 가요.
나가서 저녁에 오면은 정말 밥 먹고 나면은 그냥 씻고 쓰러져서 자면 코 골고 잘 정도로 힘들어요. 아침에는 못 일어나고. 왜 얘네들은 멀리 학교를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부디 저희 아이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손을 잡아주세요.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7명 가운데 4명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서 가장 먼저 의식을 회복한 도모군은 마지막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오늘 오후 부모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어제 일반 병실로 옮긴 학생 2명은 다음 주쯤 퇴원이 가능하고 오늘 오전 1명이 추가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원주로 이송된 학생 2명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보일러를 시공한 무자격 업체와 건물주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연통이 어긋난 시점과 이유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보건소가 펜션 사고 여파로 숙박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름에 따라 숙박업주들에게 100% 환불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강릉시 보건소는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 업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펜션 사고에 따른 불안감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관광객들에게 100% 환불을 해주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또 보일러와 배기통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해 예약객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